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은 요즘에 여러분들 귀신이 낳은 동자승 이야기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못 들었던 분이시라면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들으셨었어야 되는 건데 자주 시들무에 오지 않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매주 이러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예? 뭐가요?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솔직히 저나 태진님이나 별로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같은 급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매사에 항상 진지하고 항상 구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와, 저 방금 졌어요. 제가 항상 늘리기입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대사는 저도 알고 있는 대사기 때문에 지금 더빙 겸 제 입모양만 따라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태진님 귀신이 낳은 동자승 이야기 시리즈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못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와야 된다 생방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때 이제 끊긴 데부터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제예요. 그렇게 후당분의 급한 전화를 받고 후다닥 내려오게 된 똘비는 일단 뭐 그 전에 가위에 눌렸던 그런 상황에 대한 정신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고 5분 내로 금방 도착한다던 무당분은 생각보다 더 빨리 금방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무당분께서는 고급 세단을 타고 오셨는데 운전석에서는 그때 봤었던 그 남자 박수무당님 있잖아요. 그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고 조수석에는 그 똘비가 보던 그 무당분께서 타고 계셨는데 똘비 앞에 멈춰선 차량에 빠르게 뒷자리에 바로 타게 된 똘비는 그냥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타자마자 방금 막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대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발 아래 나무 귀신이 있었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있었다가 가위에서 풀리고 뭐 이렇게 막 깨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모습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던 무당분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미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왔다. 그러니 일단 지금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똘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똘비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범위 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스님이라든가 그때 마을 주민이라든가 등등 조합해서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개인적으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오,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똘비의 어머니는 서녀예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서자라는 건 이제 뭐 첫 파트 태어난 아들이 서자잖아요. 근데 처음에서 태어난 딸이 서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똘비의 어머니는 태생이 좀 그런 신분이셨어요. 아시다시피 똘비의 할아버지는 지역 내에서 방귀를 좀 많이 뀌는 계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아쉽게도 아들이 없었다고 해요.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처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상태였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씨바지라든가 뭐 그런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와서 아이만 낳고 아이를 낳은 어미를 버리고 뭐 이런 거는 영화적인 얘기고 뭐 씨바지라는 표현보다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가지고 낳게 해서 본처와 같이 한 집에 사는 뭐 그 시대에는 암암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첩 같은 그런 게. 그리고 아무튼 똘비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즉 똘비의 외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첩으로 들어와서 살았대요. 똘비의 외할머니께서는 약간 전해 듣기로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공부를 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은 아마 꽤나 이름 있는 대학교로 나와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보통 첩살이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외할머니는 학업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첩살이를 할 때도 조건이 공부를 시켜달라라는 게 있었고 흔쾌히 외할아버지께서도 알았다 공부를 해라. 똘비의 어머니를 배에 품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는 아들을 낳아야 할 운명이잖아요. 근데 덜컥 딸을 낳아버리니 똘비의 외할아버지는 엄청난 극대노를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정말 조금 더 안타깝고 슬픈 건 똘비의 어머니를 낳으면서 몸이 많이 상하셔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슬픈 운명인 부분이지만은 똘비의 외할아버지는 그래도 내 씨가 들어간 내 딸이고 일단 딸은 내 실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일단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그래도 딸을 낳았지만 일단 자식이니까는 오케이, 딸은 거두고 몸이 안 좋아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외할머니를 쫓아내는 거예요. 참 매정하고 지금 시대상으로는 진짜 천인공노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내쳐지다 보니까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고 그렇게 길에서 돌아가셨던 게 외할머니예요. 그즈음부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똘비의 어머니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걸음마는커녕 막 옹알이를 하던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에 눕혀놓고 잠시 주방에 물을 가지러 온 사이에 아이가 사라지거나 그렇게 막 동네를 막 뒤져요. 똘비 어머니 찾기 위해서 줄 서시고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뭐 이상한 산 중턱에서 발견된다거나 뭐 밤에 잠을 자고 나는데 아이가 또 없어진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입구에 있는 뭐 동네 상해집에서 발견된다거나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5살, 7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칼을 들고 외할아버지 머리맡에 서 있는다든가 가끔씩은 정신을 잃고 죽어라 덤빈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을 보이면서 그쯤부터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정상적으로 지내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릴 때는 뭐 집이 없거나 인근 마을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뭐 욕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이한 현상을 보이던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호전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미쳐서 날뛰었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또 6년 시절을 또 보내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게 다 괜찮고 좋았지만은 딱 하나 바뀌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혼잣말을 하는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혼잣말이라는 게 뭐 혼잣말 하는 사람 많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똘비의 어머니의 혼잣말은 틀린 게 뭐냐면은 허공에 대고 혼잣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궁시렁궁시렁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두컴컴한 뭐 소가 없는 외양간 같은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뚫어지게 보다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엄마가 데리러 온대? 엄마는 어디 있어? 근데 너 왜 한쪽 눈이 없어? 라던가 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어서 집터만 남은 곳이 있는데 거길 지나다가 아니 거기서 다들 뭐 하세요? 다 타고 없어진 집에 왜 다들 모여있냐? 배고프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어둡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 대고 혼자 막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혼잣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들거나 그러면 없어지겠지. 왜냐면은 어릴 때보다 상태가 좀 나아졌잖아요. 호전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꾸짖거나 그렇다고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그냥 뭐 일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18세에서 20세쯤 되었을 무렵 똘비의 어머니는 정상인들처럼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혼잣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혼귀가 어느 정도 차오르는 그 시대의 나이다 보니까는 뭐 그때 또래 일반 사람들처럼 약간 조숙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미모가 꽤나 좋았대요. 훌륭했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흠모하는 청년 무리도 생겨날 만큼 어찌 보면 뭐 반듯하게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앞선 이야기에 말했던 그 외할아버지 개간 사업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물망에 오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신성진 되는 곳을 매입해서 나무로 싹 베어버리고 개간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고 실제로 그 땅을 매입하는 그 시기가 그 나이대라고 기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윗마을, 아랫마을 할 거 없이 인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윗대, 그보다 더 윗대, 그러니까 더 신성시하던 땅을 밀어버리고 개간을 한다고 하니까는 마을에 어떠한 병거라도 생길까봐 마을 사람들이 전전긍긍했고 그러다 보니 막 계속 말리기 시작했대요. 반대하고. 그런 마을 사람들의 화가 좀 생각보다 크고 이대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은 잡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에 그 외할아버지께서는 지역 내에 용하다는 무당을 모시고 와서 내가 제를 지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서초지정에서 설명을 하고 제를 지내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무당분께서는 그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고 위치는 귀족동 뭐 어디다 라고 말하는 걸 듣자마자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거기는 내가 제를 지낸다고 어찌 누구러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리고 너 오래 살고 싶으면은 너 그냥 네 명예 살거나 적어도 고통스럽게 뒤지기 싫으면 절대 그 땅은 개간을 하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다 죽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고로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일전에 지역 내 한옥에서 다른 무당분을 태웠다 그랬잖아요. 남자 무당과 이제 한 중년쯤 되는 무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무당분의 친어머니예요. 지금 이 찾아간 무당이. 근데 여튼간에 사람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어떤 부류에서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똥인데도 된장 같은데 라고 한술 더 떠서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손살에 치는 와중에도 그런 건 다 미신이다. 무당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핑계로 말도 듣지 않고 무대포 정신으로 밀어붙였대요. 똘비의 외할아버지는 고집이 정말 세다 못해서 질기고 수전노처럼 약간 고약하기까지 했던지라 이러나 저러나 공사는 진행하고 싶고 여기를 빨리 개간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컸던 외할아버지는 이 지역 무당 말고 다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을 모시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에 다른 지역에 또 유명한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우리 귀족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모든 무당이라고 다 구술을 하고 뭐 점사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특기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께서는 뭐 터주굿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하는 무당분인데 제가 뭐 굿의 종류는 잘 몰라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터주굿 같은 걸 아주 잘 지내는 무당분이셨고 그분을 모시고 개간해야 될 터를 굿을 지내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섰대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와중에 개간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개간을 하는 장소 근처쯤 오자마자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서 무슨 죄를 지내냐고 여기서 무슨 국 같은 걸 하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내거나 여기서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뭐라 할 곳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 근데 아무도 한다고 안 할 거다. 왜? 목숨이 3개든 10개든 100개든 여기서 못한다. 나는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 알아보든지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해주냐면은 여기는 개간한다고 네가 나설 곳이 아니다. 네 같은 놈이.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내빼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무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짜증나는 일인 거예요. 또 다른 놈을 어떻게 또 데리고 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쪽 개간하였던 그 땅과 그쪽 산 쪽이 세월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뭐 삼국시대 혹은 뭐 고려시대 그때부터 신성시대였던 땅이고 6.25 전쟁 때 당시에 주변이 다 민둥산이 되고 막 그렇게 전쟁의 포화에 있을 때 여기만큼은 그나마 울창하게 유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전쟁 속에서 크게 휩쓸리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신성한 땅이었기에 어지간한 무당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까지 모시고 온 그 무당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똘비 외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주랭랑을 쳐버리니 더욱더 마을 사람들은 봐봐 저기가 정말 신성한 곳이라니까는 무당이 도망가잖아 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개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줄지 않았던 외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그냥 무당이 나발이고 가네. 그냥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내가 왜 애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내 땅인데.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 그리고 돈에 눈이 먼 몇몇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첫삽을 푸고 마을 사람들이 말리고 난리가 나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 다시 그쯤 돌비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게 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쭉쭉 풀어서 하면은 저도 참 좋겠지만은 들은 그대로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되고 쫙 하면은 뭐 큰 알맹이 없는 내용을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 압축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릴 때처럼 이상지구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큰 처녀가 정신 나간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마을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봐라. 저 공사하지 말란다 해가지고 딸내미 마트에 갔네. 라는 식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신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 보인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 어머니를 감금을 했어요. 공사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변해버린 똘비 어머니를 감금을 했고 그때부터 타지에서 왔던 인부들이 하나둘 다치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더 심한 사람은 인명사고까지 인근 천에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생길 만큼 공사가 벌어지고 단기간에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헛것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자신들이 묵고 있는 숙소 근처에서 자려고 누웠거나 혹은 잠에 들었는데 마당 바닥에서 뭐가 쿵쿵 거리는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방문을 열어서 보니까는 마당에 커다란 뭔가가 뛰어다니더라. 혹은 낮에 산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안 보이길래 작업하는 곳과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마을 소재의 상해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로 뭐 밤에 발견된다든가 그러한 식의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미신을 전혀 믿지 않던 외할아버지도 딸의 상태도 이래 인부들도 이래 이러다 보니까는 뭐 고초 아닌 고초를 겪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는 이거 진짜 내가 개간하면 안 되는 건가? 무당 나부랭이들 그리고 마을 주민 나부랭이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있었고 인명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개간 사업을 잠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진짜 내막은 인부들이 뭐 다치고 이런 거니까는 공사를 멈춘 건데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로 공사를 멈추고 나서 외할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 뭐냐면은 이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당장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미 건드려버린 벌집이잖아요. 뭐 외할아버지 생각과 다르게 인명사고부터 똘비의 어머니 상태는 또 상관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네가 공사를 하든 말든 이미 벌집을 건드려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명산이 많잖아요. 그런 명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무속인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거나 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기를 가다듬거나 충전도 하고 뭐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할아버지가 건드린 거기는 되게 신성시 되는 곳은 맞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사람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와서 뭘 하려고 뭐 제를 지내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신성시 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를 알고 있는 무당분들 중에서는 절대로 엮이지도 혹은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여기가 되게 신성한 곳인데 굳이 찾아가지도 않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신성시 되는 곳인데 그런 곳을 한낱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사례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간을 위해서 삽을 들고 땅을 깐다? 거기다가 각종 중쟁비들도 동원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하니까는 그곳 땅에 그곳의 주인이었던 신 같은 존재가 노하게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작업을 했던 인부들 이거를 이제 지시했던 외할아버지에게 뭐 천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치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수도 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똘비의 어머니는 애초부터 상태가 호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나아가면서 상태가 나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뭐 귀문이 열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신을 받을 운명이 이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신기가 있던 건 분명했는데 애초부터 나이를 먹고 호전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안 보이는 척, 못 본 척 한 거고,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와도 어느 정도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 안 보인 척하고 그런 척 한 거예요. 이상한 것을 보았지만은 뭐 애써 외면하기도 했고, 이게 보인다 저게 보인다 이런 뭐 말을 건다 뭐 저게 말을 건다 뭐 그런 것들을 말해봤자 자기만 이상한 취급당해 뻔하니까 뭐 그렇게 안 들리고 안 보인 척하고 살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상태가 나아진 게 아니라 단지 나이만 먹은 거예요. 그냥 괜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이제 부분을 건드린 외할아버지는 이제 개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밀담한 장소에 가서 믿지는 않았대요. 않지만은 호구이라도 있을 신에 대해서 노여움을 풀어뜯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나 이거 좀 공사 좀 하게끔 도와달라, 먹고 살게 간곡한 요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상 같은 걸 차려서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제를 지낸 거예요. 집에도 나 올라가서 제 지내볼 테니까는 이따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를 지내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그 똘비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는 내려올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은 내려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던 와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외할아버지가 안 들어왔다, 도움 좀 요청한다, 같이 가볼 사람 없냐라고 말을 했지만은 마을 주민 그 누구 하나 선뜻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 모습에 똘비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집에 내버려두고 그곳으로 혼자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혼자 그냥 갔대요. 아버지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마을에 정신당한 여자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똘비 외할아버지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간 똘비 어머니는 거기에서 뭔 나쁜 짓을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뭐 빙의가 된 건지 혹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대요. 외할아버지는 돌아오긴커녕 며칠이 지나서야 마을 어귀에서 발견이 됐고, 그나마 정신이 멀쩡했던 아무 일도 없었던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에 외할머니는 애초부터 똘비의 어머니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똘비 어머니가 어찌되든 말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사라진 게 잘 되었다, 정신 나간 게 더 잘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외할아버지 병세가 좀 더 깊어지자 여기를 정리하고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에 마을로 가서 있던 재산을 거의 헐값에 처분을 하고 마을을 황급히 도망치듯 벗어나게 된 게 팩트인 부분인 거예요. 일전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말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진실이 아니라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 똘비의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무당분께 이 사실을 말해준 거는 똘비의 외할머니인 거예요. 애초부터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똘비의 어머니였고, 그러다 보니 뭐 걔가 사라지든 말든 신경 1도 쓰지 않았고
수소문에서 찾게 된 똘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쓰러운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무당분께서도 외할머니 찾아서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외할머니도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있던 건 정황만 듣게 되고 그 첩의 몸에서 태어나서 소녀로 자랐지만은 약간 뭐 신기가 있는 건지 모르는 몸으로 태어났고 거기다가 자신을 낳아준 어미는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나마 의지할 곳은 외할아버지 뿐이었는데 외할아버지마저 그리 돼버리니 이때다 싶어서 똘비 어머니를 내쳐버렸던 게 외할머니고 그렇게 정신이 나간 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안 좋은 데도 당하고 똘비를 낳게 된 게 줄여서 말하면 이게 팩트의 부분인 거예요. 네. 약간의 외전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을 사람들 또한 돈에 눈이 멀어서 현장에서 일을 했던 몇몇 청년도 다치고 그랬잖아요. 헛것을 보고 자신들이 뭐 돈에 눈에 멀어서 했던 일들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우리가 다치고 헛것을 본 게 아비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마을에서 가끔 보이는 똘비 어머니를 더 몹쓸 짓도 많이 하고 괴롭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똘비 어머니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이미 그 똘비 어머니를 겪어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미 귀신인 것 같다. 정신이 나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상 괴롭히러 가서 괴롭힘을 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모아 말하길 저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아낀 것 같다. 이상하다. 뭔가 정신 이상한 걸 넘어서 저건 귀신 같다. 정신 나간 척 마을을 떠돌던 게 아니라 이미 귀신한테 먹힌 건지 아니면은 귀신의 본체가 된 건지 모르겠다. 여튼간에 악기 그 자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일단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산에서 큰일을 당했을 때 아마 그 산에서 분명 험한 것에 먹힌 게 분명하다라는 게 마을 사람들 생각이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부분은 하나같이 입으로 모아서 말하기는 몸 안에 뭔가 3명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느낌이 받았대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노파를 봤다 그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남자였다. 어떤 사람은 울기만 하는 아줌마였다. 라는 식으로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3명인 거예요. 노파였고 남자였고 울기만 하는 여자였고 근데 울기만 하는 여자는 아마 똘비 외할머니인 거죠. 돌아가신 외할머니. 그러니까 횟꼬지를 하기 위해서 근처를 배회하던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멀리서 지켜봤을 때도 뭐 광경을 쉽게 비유하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골룸과 스미골이 싸우잖아요.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싸우는 거 본 사람도 있고 약간 다중인격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 싸우고 말리고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거기다가 또 다른 부분은 기괴한 남자 목소리가 나왔다. 분명히 들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지만은 뭔가 이상하고 이 귀신 쓰인 여자, 마을 사람 기준에서 악귀 같은 이 여자가 더 건드리면은 우리도 못 살 것 같다. 라는 게 생각이 되니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부터는 거의 보이던 모습은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이러면서 울고 돌아다니는 똘비 어머니 모습 보였고 그 전에 있던 뭐 예를 들어 남자 목소리 내거나 뭐 노파의 목소리 내거나 그런 건 없었고 계속 이름만 부르면서 꺼이꺼이 우는 여자의 모습만 한동안 계속 보였다고 해요. 그 모습이 아마 그때 큰 스님이 보셨던 그때 아마 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생각하기는 저건 필시 산에서 그날 무슨 일이 나긴 났다. 지가 잡아먹히든 안에 있던 먹은 깨어나든 라는 게 마을 청년 및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었고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로는 건들지도 혹은 길에서 보면 말을 걸지도 않고 오히려 피어댕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무당이 자신이 그 외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똘비에게 해주었고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똘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대요. 그렇게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까 똘비는 무당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방장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 텐데 왜 나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말했냐. 그리고 묻고 싶진 않지만은 지금 외할머니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어머니에 대한 얘기 사실인지 정말 이게 궁금하다.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솔직히 믿기 힘들다. 이런 일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믿겠냐고. 예. 그래서 좀 믿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지 좀 알려달라. 차 안에서 있으니까는 라고 말을 했고 잠시 고민하던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를 위해서 남쪽으로 간다. 남쪽에 내가 잘 아는 바닷가 근처에 큰 무당 한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분명 답이 있을 거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수소문에서 너희 어머니 얘기를 알아낸 것 뿐이고 아무리 주변 무당이든 다른 분에 물어봐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남쪽에는 있을 거라 생각이 한다. 그분을 만나서 뭐라도 얘기해보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데려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네가 물어보는 것 중에 말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은 일단 지금은 해줄 얘기가 없다. 더 없으니까는 일단 거기 가서 남쪽 가서 남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똘비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꺼림직한 부분도 석연찮은 부분도 분명히 많이 존재했지만은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는 그런 말에 되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쪽으로 차를 끌고 내려가서 어떤 조용한 어촌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목적지에 흰색 옷을 입고 흰색 고깔을 쓴 무당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게. 근데 이 시리즈라는 거는 이 기다리는 맛 또한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저는 안 좋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끊을 때가 참 앵간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네, 충성.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태진님의 귀신이 낳은 동자승 이야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또 변성기 제 14차 변성기인 것 같습니다. 변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똘비로 이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띄워주십시오. 돌비예요, 똘비예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비는 비호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해야 할 기회를 드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비는 비빔밥.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귀신이 낳은 동자승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낯짝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빨리 이야기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어지는 그 이야기, 기다렸던 그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재예요. 그렇게 차를 타고 내려와서 남쪽에 도착했을 때 그 문 앞에 고깔을 쓴 무당분이 서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얀색 고깔을 쓴 무당분께서 서 계셨는데 그 무당분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은 하얀 고깔을 쓰고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하얀 한복에 뭐 파란색, 빨간색 띠 같은 거를 뭐 두르고 계셨는지 입고 계셨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분 주변으로 마을 주민인 건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인지 모를 사람들 서너 명이 서 계셨고 똘비 일행이 그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내렸을 때 고깔 쓰신 무당분께서 똘비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오는 똘비만 계속 노려보고 계시다가 그런 상태에서 똘비는 그 모습이 뭔가 등골이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굳이 구태여 그때 심리 상태를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무언가 집안에서 큰 사고를 치고 수습이 안 되었는데 때마침 외출을 마치고 복귀하신 부모님이 내가 사고 친 광경을 봤던 뭐 그러한 모습, 등골이 오싹오싹하는 그런 경험, 아무튼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자신을 데리고 온 무당분과 고깔을 쓴 무당분이 서로 담소 같은 걸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여기까지 왔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남쪽 무당분, 그러니까 남쪽 무당분은 고깔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일이 어쩌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똘비를 데리고 온 무당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뭐 어지럽이 와서 미안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고깔 쓴 무당분께서 뭐 인근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일단 어찌어찌 뭐 그렇게 하고 안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녹슨 철문이 삐꺼덕하고 소리를 내고 문이 열렸고 그쪽 안으로 들어간 똘비는 하얀 백구들이 막 서너 마리가 있는 걸 발견해요. 새끼 강아지들이. 그리고 어미 강아지 한 마리에다가 새끼가 한 서너 마리 있었는데 새끼들은 또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바지춤에 달라붙고 이렇게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어미개는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똘비를 보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변 사람들을 다 제쳐주고 똘비에게만 가서 냄새를 킁킁 맡아요. 그리고 마당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똘비의 뒤를 조조 쫓아다니면서 그 마당 앞에 평상까지 마치 뒤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으로 총총총 거리면서 쫓아왔고 평상에 다다르고 자리에 앉은 똘비 옆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어미개가. 그리고 고개는 똘비만 쳐다보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뭔가 귀엽기도 하고 쓰다듬고 싶은데 똘비 주변으로 막 새끼들이 신나서 막 발랄하게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고 놀아달라고 막 순둥순둥한 얼굴로 새끼들이 막 달라붙으니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어미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란 새끼들은 서로 넘어지고 깨갱거리고 다른 구석으로 올망졸망 모여서 눈치를 받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이구 강아지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던 똘비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그 남쪽 무당분이랑 눈이 마주쳤고 그분께서는 다시 똘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고 그 순간 이렇게 너무 쳐다보니까는 뻘쭘하잖아요. 뻘쭘해서 똘비는 뭐 땅바닥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다가 하늘을 봤다가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똘비를 데리고 온 무당분이 그 남쪽 무당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충 들어보니 여기에 오게 된 이유, 연유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똘비에 관한 짧은 이야기들을 똘비가 있는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낯이 좀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똘비는 뭐 마당 한켠에 놓여진 작은 그네에 앉아서 그네를 타는 건지 마는 건지 일단 자신의 귀에 이야기가 안 들릴 정도의 거리의 공간에 와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그네로 가니까 또 강아지도 어미개도 또 똘비들을 따라서 오더래요. 그네 옆에 앉아서 똘비만 또 쳐다보고 있고 똘방똘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머리도 만지고 몸통도 만지고 막 일으키는데 아무런 미동 없이 만지던 말든 뭐 좋아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똘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무렵 남쪽 무당분이 똘비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네 이름이 뭐고? 아 저는 김똘비입니다. 김똘비? 아야 네 이름 누가 지어줬노? 아 절에 있을 때 스님께서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사람은 뭐로 불리는지가 중요한데 그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니는 뭘로 불리면 좋을 것 같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물음에 똘비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을 당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호, 예.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자신을 데리고 온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이 남쪽 무당분은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더 이상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송굿도 얼마 전에 하신 분이라서 지금 당장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이분한테 내림받은 신딸분이 있다. 그분이 오기 전까지 너한테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는 뭐 묻는 거에 부담 갖지 말고 말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가르침을 줄 수도 있으니까는 말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생전 처음으로 무엇으로 불리면 좋겠나라는 물음을 들었잖아요. 똘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힘들기도 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때 똘비가 느낀 건 나도 내가 옛날부터 이름이 이렇게 불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대요. 그런 이름이 있었대요. 참 사람이 희한하죠. 똘비 본인도 누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내 이름이 똘비가 아니라 이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로 불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꽤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이름이 되게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태권브이라든가 마징가 혹은 다간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로봇 만화들 있잖아요. 건담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 나오는 소년 만화의 주인공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편하게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만화 속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다고 치면은 난 철수라고 불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꽤나 많았대요. 그래서 대답을 해도 되는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철수로 불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똘비였고 그 이름을 들은 남쪽 무당분께서는 싱긋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래 먼 길 왔는데 내 정신 좀 봐라. 다들 배고프고 시장할 텐데 퍼뜩 상체를 떼니까는 그동안 뭐 씻을 사람은 씻고 짐 풀 사람은 뭐 풀고 뒷간을 가든 뭘 하든 할 거 있으면 빨리 하소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가시고 똘비는 내가 말하는 이름이 너무 유치한가? 라는 생각에 약간 뻘쭘하게 서 있는데 잠시 서 있는 와중에 주방으로 들어가신 남쪽 무당분이 머리를 빼고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수 니도 빨리 씻든가 아니면 할 게 없으면은 밥 차리게 이 늙은이나 도와라. 철수 일로 온나? 이렇게 막 말씀하신 거예요. 예. 갑자기 똘비에서 철수로 불리게 되었잖아요. 약간 뭐지? 약간 댕청한 느낌을 받은 똘비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분이 시키시는 밥상 차리는 일을 도왔고 그냥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고 반찬을 꺼내라 이런 거 해라 하면서 이래저래 찌개도 끓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맛있는 한 상이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호박잎도 삶고 뭐 장도 꺼내고 찌개도 보고보고 잘 끓여서 맛난 상을 뚝딱 차리고 평상에 상을 피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때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요. 오.
들어오는 순간 이 마당에 있던 개들이 반갑다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문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는 딱 봐도 똘비랑 거의 비슷한 나이? 동갑 혹은 한두 살 많거나 동갑 같은 느낌의 쪽집머리를 하고 단아하게 생활 한복 같은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한복을 좀 개량 한복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편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은 여성분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는 남쪽 무당분 그리고 똘비로 데려온 무당분 및 여러 사람들한테 꾸벅 인사를 했고 그 인사를 받은 그 남쪽 고깔 쓰신 무당분은 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밥 식는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똘비 옆을 살짝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더래요. 화장품 냄새랑. 그래갖고 뭐 똘비가 그 당시 느끼길 너무 진해서 냄새가 너무 진해서 국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밥을 먹는 동안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마당에 있는 강아지 이야기들 뭐 새끼를 몇 마리 낳았네 새끼 너무 귀엽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 뭐 차가 막히네 누가 뭐 어쨌네 저쨌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뭐 이랬네 부터 해가지고 계절에 먹기 좋은 나물이나 음식 이야기 되게 소소한 이야기 있잖아요. TV에서 봤던 웃긴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사회적인 이야기 등등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대화들로 밥상에 채워줬고 그렇다 보니까는 똘비는 뭘 물어보거나 혹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은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감정도 없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남쪽 무당분을 보필하는지 아니면 일을 도와주시는지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거를 도우려고 했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근데 여기서 그분들을 부르기를 보살님들이라고 불렀고 아무튼 보살님들을 도와서 상을 치우고 이래저래 움직이려고 하니까는 그 남쪽 무당분께서 신딸 그리고 똘비를 데리고 온 무당분 그리고 아까 운전을 하고 온 남자 박수 무당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문을 닫고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가 마친 다음에. 마당에 홀로 남긴 똘비는 상을 치우려고 보살님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보살님들이 그냥 쉬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앉아 쉬라고 그런 이야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자기 옆에 있는 거는 어미 강아지가 앉아 있었고 어미 강아지를 만질만질 거리면서 이제 뭐 배도 만지고 뭐 목덜미도 만지고 이러면서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코끝에 맴돌던 향수 냄새가 어느덧 지워지고 풀 냄새가 채워질 쯤 밤이 좀 깊어갈 때쯤 방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그 무당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쪽 무당분과 신딸이라고 하는 분이 똘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똘비라고 안 하고 아까 자신이 불리고 싶어 했던 이름 철수야라고 부르면서 방으로 들어와라 라고 손짓을 했고 방을 나오신 두 명의 무당분은 웃으면서 그래 철수야 들어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평상 쪽으로 이동을 하셨고 철수라고 불리고 있는 똘비는 부름에 이끌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앉으니 향냄새가 연하게 나고 있는데 그 연하게 나는 향냄새가 신딸의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를 지워버린 만큼 은은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엇보다 거기에 들어서니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한쪽에는 작게 신당이 있는 방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봐도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닫이 문 하나 사이로 두고 방과 아주 작은 신당이 따로 나뉘어진 공간이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뻘쭘하게 있으니까는 그 남쪽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긴 그래 뭐 일단 니는 오늘 뭐 철수다. 앞으로 철수인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철수라고 부를게. 인사해라 여기 내 신딸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자신과 동년배쯤으로 보이는 쪽집머리라고 동글동글하면서 한국적인 미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 동양적인 미인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꽤나 미인인 분인 똘비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은 똘비를 쳐다보는 신딸이 똘비에게 말을 걸어요. 이러고 어째 살았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봤고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똘비를 관심 있게 쳐다봤는데 그냥 내가 든 생각은 이거 어째 살았지? 라는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쪽 무당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신딸을 보면서 가만히 계셨고 신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일단 뭐 들은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고 또 본인 입으로 듣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는 그 철수 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기억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해봐라. 그게 또 그 철수로 불리고 있는 똘비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갔던 마을 이야기 거기서 알게 된 진짜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는 뭐 무당분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빠짐없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가 이고 끝나고 복받쳐 오른 감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 자리에서 느낀 뭔가 알지 못할 감정 때문인 건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그리 기고한 운명이었는지 또 뭐가 그리 억울한 건지 모르지만은 눈물이 너무너무 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신딸불은 똘비가 진정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진정이 된 똘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말을 한 건데 이거는 뭐 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당들이 100명, 1000명이 달라붙어도 뭘 할 수가 없다. 널 살릴 수가 없다. 대신 널 죽일 수는 있다. 우리가.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당신이 살려면은 이 방법 말고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방법인지 아닌지도 나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모른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한 게 있다. 구설로 전해진 이야기일 뿐인 뭐 이런 거 해봤다는 무당도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알고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를 해보려고 한다. 당신한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해보지 않아서 우리도 모른다. 근데 네가 살려면 이 방법 말고는 없다. 아니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도 모른다.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는 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는 네 의지와 다르게 신에게 노여움을 산 인생이고 네가 뭘 하든 뭐가 되든 또 무얼 하든 네 인생은 네 명예 죽는 거는 포기해야 한다. 아니 어쩌면 명이 없을지도 모르고 뭐 여튼간에 언제 죽을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뭐 지금인지 10분 뒤인지 모른다. 저승차사가 명부에 적힌 명이 다 한 사람을 데려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처럼 명줄이라는 게 애초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다르게 적힌 건지 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차사가 데려가면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냥. 아니면은 뭐 차사가 너를 데려가지 못하면은 9,000원 또도는 잡기가 된다. 그럼 너는 세월 없이 또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오늘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여야 된다. 너를 차사에게 바칠 생각이다. 저승사자에게. 그리고 오늘 똘비라는 이름은 버리고 네가 원했던 이름 철수로 다시 태어나든 그걸로 죽든 그거 말고는 묘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방법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고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에 해줬어요. 모든 방법을 알려주면은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는 이야기를 전달해준 똘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를 그냥 몇 가지만 알려주고 말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그냥 뒤에 나오는 이런 하는 방법들은 픽션이 가미된 이야기구나 하는 정도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무당분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쪽 무당분을 도와주시는 보살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살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 펜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차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에 타기 전에 똘비에게 뭔가 청 같은 건지 뭔지 모를 걸 피우고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러고 차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이동을 해야 했었고 차가 이윽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그 집 안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눈 뜨지 마 그리고 숨 참아 들어갈 때 라고 말을 했고 차에 내리는 순간부터 숨을 참고 펜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땅바닥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당시의 상황을 몰랐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다 치르지 않았잖아요. 대충 뭐 집 대문에 상례등 켜놓고 상을 치르는 집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펜션 입구에 똘비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고 눈을 감고 들어갈 때 상례등이 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상례등이 켜진 펜션으로 들어갔고 아무튼 남쪽 무당 그 신딸이 알려준 방법인즉 어떤 나뭇잎을 따서 똘비의 이름을 막 적더래요. 똘비의 손톱, 발톱, 그리고 꽤나 많은 머리카락, 거의 뭐 머리 변발 느낌처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밀듯이. 그리고 오늘 입고 있던 모든 옷, 속옷까지 신발 다 벗겨서 어떤 항아리에 담고 간단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은 우리가 보통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좀 상을 좀 크게 해서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온 저승사자를 위해서 음식을 자그마하게 해서 밖에 내놓잖아요. 소분해서.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그마한 상이 방 안에 있고 메인 상 같은 게 저승사자 먹으라고 따로 소분하는 그런 대문 밖이나 그런 데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메인 듯한 느낌으로 한 상을 차려서 문 밖에 내놓았고 방문을 닫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곡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곡소리만 남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주구장창 곡소리만 들리고 똘비는 제사상 차린 쪽 병풍 뒤에 이불인지 뭔지 모를 걸 불을 감싸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이 모든 걸 그 전에 신딸이 알려준 게 뭐냐면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병풍 뒤에서 잠자지 말아라. 잠이 심하게 올 거다. 애지간하면 잠들지 말고 혹여나 잠이 들더라도 저승차사가 와서 너한테 네 머리맡에서 뭘 적을 거다. 책 들고 와서 그때 지금 불렀던 철수 그런 이름으로 널 불렀을 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닫든지 그냥 그거는 네 느낌대로 해라. 대신 똘비라는 이름에 똘자만 들어가도 너는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어차피 그리고 네가 잠이 들고 느낌이 이상했을 때부터 숨은 무조건 참아라. 라는 식으로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혹여나 잠에 들면 무조건 잠에서 깼을 때 숨을 참아라.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계속 주변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주변이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곡소리가. 근데 희한하게 졸음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다 못해서 1초에서 2초 잠들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아우 잠에 들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졸음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버티고 몇 시간은 막 이 약물 버티다가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절대 못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에 들었을 때 보게 된 모습은 자신이 자다가 번쩍 눈 떴대요. 근데 모습은 저승차사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모습 본 다음부터 눈을 바로 감고 숨을 참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름을 3번 부르면은 따라간다. 뭐 저승사자가 이름을 뭐 부르되 뭐 말하지 말아라 뭐 등등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붓으로 뭔가 쓱쓱 적고 있는 거예요. 붓의 움직임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이름 적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는 와중에 저승사자가 말하길 철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지막히 뭐 3번 이상 여러 번 부른 저승사자였고 그 소리에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도 내 느낌대로 하라고 했던 그 신딸의 말이 기억이 나서 그냥 눈을 떴대요. 자기도 모르니까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서 눈을 떴대요.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눈만 뜨니까는 저승차사의 모습은 안 보이더래요. 이제 머리는 천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 시야에서는 그 틈틈이 사이로 보이던 차사도 안 보이고 좀 밝더래요, 바퀴. 그리고 또 시끄럽던 곡소리도 안 들리고 평온한 분위기? 그런 걸 느끼고 일어서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똘비에게 이윽고 누가 와서 무명천을 벗겨주면서 눈을 가리면서 말하는 게 이제 일어나. 숨 참아, 눈 감아 라고 말하면서 철수를 감싸고 있던 이불 같은 곳에서 몸만 쏙 빼는 거예요. 몸만 쏙 빼서 머리에 씌워진 천도 벗기고 다른 천을 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밖으로 빼면서 절대 눈 뜨지 말고 숨 쉬지 마. 조금만 참어. 라는 얘기를 나지막하게 했고 그런 목소리와 함께 눈도 질끈 감고 숨도 참으면서 몇 명에게 이끌려서 어떤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니까는 그 신딸이 하는 말이 숨을 쉬고 잠에 들더라도 절대 누군가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드는 거 아닌 이상 눈 뜨지 마라. 바퀴 밝아도 눈 뜨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와서 네 눈 떠주게 하고 할 테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당부를 받고 이름 모를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참았던 숨을 다시 쉬면서 가만히 있는 똘비에게 어떠한 뭐 이상 현상이 뭐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건 없었고 밖에는 또 곡소리가 또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런 고요함이 주변을 맴돌 때 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밝게 되었고 남쪽 무당분과 신딸이 똘비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똘비를 깨우고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는 자신을 데리고 온 무당분, 박수무당, 그리고 보살님들도 있고 그리고 남쪽 무당과 신딸도 당연히 보였고 부축을 받아서 방을 벗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자고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온몸에 힘이 너무 없더래요. 이렇게 부축받아서 가는데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뭔가 몸이 되게 뻣뻣함을 넘어서 약간 다리에 아예 내 근육이 없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이끌려서 밥상 앞에 앉히더니 남쪽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기 이게 네 제사밥이다. 빨리 먹어라. 라면서 밥을 한 그릇 퍼주고 그렇게 눈 뜨자마자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먹어야 의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은 똘비는 조용하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밥을 다 먹고 똘비가 뭘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그 남쪽 무당분이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냐면 똘비의 머리에 씌워진 거는 철수라고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힌 어떠한 천 같은 거예요. 뭐 삼배인지 뭐 뭔지 모를 그런 천 같은 거였고 네 몸을 감싸던 이불 같은 것도 삼배 같은 걸로 널 말아둔 거다. 어제 잘랐던 머리랑 손톱, 발톱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 항아리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마치 네가 항아리에 숨어있고 병풍 뒤에 있는 네가 가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다. 그리고 항아리를 묻어놓은 거다. 쉽게 말해서 항아리에 너를 숨겨둔 척 네 머리랑 발톱, 손톱을 넣어둔 거고 가짜 제사인 눈치챈 차사가 묻어둔 항아리에 있는 너의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에 정신 팔려서 너를 다시 꺼내서 한 거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가짜인 걸 안 차사가 병풍 뒤에가 진짜구나. 이게 원래 진짜였구나 라고 해서 널 데려간 거고 그래서 네 몸을 빼서 방으로 넣어뒀다. 그걸 모르는 차사는 너한테 와서 손톱이니 발톱이니 뭐 머리카락이 있고 가짜인지 모르니까는 병풍 뒤에 너 대신에 솜으로 채워놨던 철수라는 임의의 무명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데리고 간 거다. 물론 데리고 갔다가 네가 아닌 걸 알 거다. 그래서 다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근데 대문 앞에 상을 거하게 차려둔 이유가 뭐냐면은 사사는 대접을 받으면은 꼭 어떠한 부탁이든 들어줘야 하는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가 끝난 뒤 네 모든 물품을 태웠고 우리가 작게나마 부탁하는 굿 같은 걸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굿한 내용이 뭐냐면 명부를 새로 써달라. 네 명주를 다시 만들어달라. 우리가 이렇게 타사 너한테 대접을 했으니까는 밥을 먹었으니까는 공짜밥을 도와달라. 이렇게 해왔고 이게 잘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그냥 할 수 있을 만큼은 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남은 거는 이게 맞니 틀린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이게 팩트로 말씀드리기는 못하고 픽션이 가미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후고 모든 소동이 끝이 나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귀신한테서 나무 귀신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되는 건가,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제대로 된 인생 혹은 뭐 누군가에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앞으로 똘비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이라고 하면은 밋밋하잖아요. 평범하고. 근데 여기서 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일 때문에 똘비는 귀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를 오고 가다 보니까 귀문이 열리고, 똘비는 나무 귀신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 귀신은 평생 쫓아다닌대요. 똘비를 찾아다녀요. 평생.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많은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똘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무 귀신과 귀문이 열린 똘비에 대한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 또 참아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행시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방법으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방법이요? 알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법.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하지 않고 나오는 이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행시는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기 좀 아쉬우니까 태즈로 이행시 한 번만 해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토남. 드질.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만 쉬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성.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행시가 나올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진님의 이야기는 좀 시리즈 형식이기 때문에 전에 이야기가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되면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생방송에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쭉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